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등변 삼각형과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5개 구하지 않고 3개만 구하면 직각과 이등변이 한 큐에 확인이 된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 봤더니 A는 A, B예요. B라는 점은요, C, D라는 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보려고 해. 원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있어? 루트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와우, 제곱을 하면 그 나쁜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뭐가 돼? 불러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선생님 C-A의 제곱 플러스 D-B의 제곱 하면 안 됩니까?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나와서 나쁜 루트가 사라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삼각형에 골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전부 점의 좌표와 좌표를 이용해서 그 변 길이의 제곱을 구해볼 거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즉 서술형 평가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증명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왜 가르치는데요? 너무 편해. 왜? 해석 기하의 특징이 해석 기하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좌표 주는 거랬지, 맞아? 근데 우리한테 야, 좌표를 줬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이러면 우리 되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후에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요 한 점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요 높이를 구해서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높이 이래가지고 구해야 돼.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그냥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직방으로 구해내는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공식에 별명이 있습니다. 신발끈 공식이에요. 자, 얘가 왜 신발끈 공식인지는 공식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나와 있을 때요. 아무 점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뭐 항상 A 좋아하니까 얘부터 써볼 거야. 자, 그래서 A, B를 우선 넓이 구하는데 2분의 1 앞에 꼭 붙이시고 절대값을 좀 길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보이는 점의 좌표를 세로로 쓰는 거예요. A, B를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C, D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E, F 그리고 반드시 맨 처음에 써줬던 것을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요 공식은요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다 적용할 수 있거든. 그런데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각형이다 그러면 얘 써주고 얘 써주고 얘 써주고 얘 써주고 얘까지 써줬지.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얘를 한 번 더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맨 처음에 시작됐던 이렇게 A, B로 끝내주셔야 돼요.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답을 계산합니다. 2분의 1 써주시고 절대값 붙여요. 자, 그리고 어떻게 곱하냐면 신발끈 묶듯이 요렇게 두 개를 곱해서 더하기 또 요렇게 곱해서 C, F 더하기 또 요렇게 곱해서 E, B 요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갔으면 어떻게? 다시 A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와야겠죠. 요때는 빼준다. 마이너스 AF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ED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CB 그리고 절대값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요. 자, 왜 신발끈 공식인지 알겠지? 되겠습니까? 자, 구조 찬찬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신발끈 공식은 삼각형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네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자. 2분의 1의 절대값 불러 시작! A, B, C, D, E, F, G, H, A, B. 맨 처음에 쓴 것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합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붙이고 이제 너희들이 불러보는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식 부릅니다. 시작! A, D 플러스 C, F 플러스 E, H 플러스 G, B 마이너스 A, H 마이너스 G, F 마이너스 E, D 마이너스 C, B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이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공식을 가르쳤더니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쪼르륵 와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 공식대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풀었나 봤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풀어놨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S는 2분의 1의 A, B, C, D, G, H, E, F, A, B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즉, 이 문제를 풀 때의 특징은요.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친구는 얘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넣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놓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항상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리건 여기에서부터 돌리건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네, 평면좌표의 하이라이트 네 분점 공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요. 자,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 안쪽에서 이렇게 나누는 선이라는 얘기예요. 나누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보도록 하자. 실제 여기에 막 선생님 여기 되게 막 문자 많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출제자는 우리한테 얘하고 얘라는 이 네 개는 전부 숫자로 줄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은 뭐다? 요 x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저게 지금 문자로 나와 있긴 하지만 얘는 공식이라서 그런 거고 저 노란색 부분은 전부 다 숫자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미지산화크 하면 되겠구나. 미지산화니까 식 몇 개 있으면 돼? 한 개. 그래서 무슨 식 쓸까 봤더니 비례식이 성립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비례식 쓰겠습니다. 그래, AP 대 PB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래? AP 대 PB가 M 대 N이요. 오, 비례식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AP를 표현을 할 건데 원래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붙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절대값 붙이면 분류해야 되고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너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절대값 안 붙이고 갈 거야.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거리를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AP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X-X1. P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X2-X는 M 대 N이다. 자, 비례식은 어떻게 푼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전개하면 mx2-mx는 nx-nx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내가 모르는 건 x 하나라 그랬지. 그러면 딴 거 다 하는데 x만 모르면 이거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x항을 뭉칠 거예요. 넘어왔다 치고 m 플러스 n,
x 이렇게 뭉치고 남은 찌끄레기양 mx2 플러스 nx1이라고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제 나는 드디어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x 뭐 나오겠습니까? 불러 시작.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열심히 이 공식을 외워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공식을 외웠는데 오답을 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에는 실수 포인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좀 이렇게 그래? 얼마나 정확히 공부했나 볼까? 라고 그 실수 포인트를 건들면 어설프게 이 공식만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거의 다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 실수 포인트가 뭔지 우리 조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밑에 선생님이요. 샘플 문제를 몇 개 실어놨어요. 자, 지금부터 얘를 풀 겁니다. 요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요. 그래, 선분의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저 공식에 의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3에다가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국 4분의 얘는 12가 돼서 3이 나와 라고 저 공식에 넣은 대로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이 3이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공식대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답 뭐 나옵니까? 답 한번 불러보세요. 답은 답 3분의 10?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어요? 3분의 10 말고 혹시 다른 답 나온 사람? 없어요? 놀랍지? 다 틀렸어. 이게 이 공식의 약점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왜 다 틀렸는지 그 실수 포인트가 뭔지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 실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부분에 있어요. 뭐냐면 A에서 B 방향으로 1대3으로 내분이고요. 얘는 B에서 A 방향으로 1대2로 내분이에요. 이 부분을 못 보면 전부 다 실수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몇 번 하기 시작하면 막 그림까지 그려서 푼다? 근데 그림은 어떻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림 없이 무조건 정답이 나오게끔 공식 외우는 훈련을 우리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이면지 요 옆쪽으로 돌려서 한 장씩 나눠주시고 자, 뒤에 앉으신 학생들도 이면지 한 장씩 나눠 가지세요. 쫙 나눠 가지시고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공식을 쓰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공식을 쓸 거야. 우선 얘부터 채우겠습니다.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그리고 한 번 더 내분 이렇게 외치면서 요게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 될 거예요. 즉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따위로 외우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공식을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노래 가사부터 외워보자.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부터 연습장에 쓰기 연습합니다. 쓰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렇게 쓸 거야. 공식을 x1에서 자 보기만 해.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그리고 한 번 더 뺏겨 쓰면서 내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같이 써보는 거야. 시작. 노래 부르면서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한 번 더.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한 번 더.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쓰는 순서 기억하겠죠? 요 순서로만 써야 돼.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답을 거하게 냈던 그 녀석들을 전부 이 공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항상 예를 봐야 돼. A부터 시작하는구나. 5에서 마이너스 3 방향으로 1대 3으로 내분. 내분. 이렇게 풀란 얘기야. 자, 이 녀석도 볼까? B에서 시작하죠?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합니다. 불러 시작. 마이너스 2에서 6 방향으로 1대 2로 내분. 내분. 이렇게 풀면 정말 답이 3분의 10 나오나 볼까? 몇 나옵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두 개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네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쓰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다시 A에서 시작하는구나. 요거 확인하고 시작. 마이너스 1에서 9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내분. B에서 시작하는구나. 시작. 16에서 5 방향으로 3대 4로 내분. 내분. 요런 식으로 내분점 구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외분점 되겠습니다. 자, 내분점보다 외분점은 애들이 실수를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외분점이라는 것은요, 여기 A하고 B가 있을 때 바깥쪽에서 나누는 거거든? 근데 바깥쪽에서 나눌 때 대부분의 애들이요, 오른쪽으로만 자꾸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바깥쪽이 이쪽만 있나? 이쪽도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애들은 오른쪽으로도 가면서 항상 이런다? 2대 3으로 500분.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3이래.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림을 안 그리고도 답을 낼 수 있게끔 또 외울 거예요. 자, 어쨌건 우리 요 녀석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취소. 뭐지? 네. 자, 요 녀석은 채우고 가도록 하자. 자, 3분 AB를 M 대 N으로 바깥쪽에서 나누는 외분하는 점 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그러면 얘는 AP 대 BP가 몇 대 몇입니까? AP 대 BP는 M 대 N이다. 지금 그림의 상황이 이러니까 미지수하나씩 하나 X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P를 절대값 없이 표현하면 X-X1, BP를 절대값 없이 표현하면 X-X2는 M 대 N이다. 그러므로 MX-MX2는 NX-NX1이다. 결국 M-N의 X는 MX2-NX1이 돼서 X의 값을 구하면 M-N분의 MX2-NX1이 된다.
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도 n-1분의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 그랬지? 자, 공식 외운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얘가 내분점 공식과 외분점 공식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어? 플러스가 오느냐? 마이너스가 오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녀석 어떻게 외워야 돼?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뭐라고 외칠 거야? 마이너스를 쓰면서 외분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녀석 같이 해봅시다. 항상 A 얘부터 확인해야 되죠. 부릅니다. 시작! 5에서 마이너스 3 방향으로 1대 3으로 외분 자, 비네요. 확인합니다. 시작! 마이너스 2에서 6 방향으로 1대 2로 외분 노래 불러라. 예. 자, 다시 A입니다. 불러볼까? 시작! 마이너스 1에서 9 방향으로 2대 1로 외분 B네요. 16입니다. 시작! 16에서 5 방향으로 3대 4로 외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요.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뭐 배운다? 수직선이 아닌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구할 거예요. 되게 쉬워요. 뭐냐면 자, 좌표 평면이면 x좌표, y좌표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x좌표만 가지고 내분점을 구해서 여기에 쓰고 y좌표만 가지고 내분점을 구해서 뒤에 쓰시면 돼요. 자, A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자, y좌표입니다. 시작! y1에서 y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외분 한 번 더 y1에서 y2 방향으로 m 대 n으로 외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